에쿠스 대신 소나타, 강경화 장관의 오늘 첫날. 그런데 여의도는 좀 꽉 막힌 것 같습니다. 정말 우여곡절 끝에 장관에 임명된 강경화 장관이 오늘 오전 외교부에서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. 화면으로 꾸며봤는데요. 같이 만나보시죠. 신명나게 최선을 다할 것을 다 같이 굳게 다짐해 봅시다. 자,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. 이종우 실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바로 여쭤볼게요. 저희 키워드로도 준비를 했는데 에쿠스 대신 소나타, 강경화 장관이 예전부터 많이 생각을 좀 한 모양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원래 타던 차가 이제 소나타급이라고 하네요. 예. 원래 타던 차를 타는데 뭐가 문제냐 하시겠지만 이게 또 공무원 사회는 또 서열과 또 급이 있잖아요. 예. 급이 장관급은 원래 제네시스 EQ 900 뭐 정도를 이제 탔다고 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소나타급이 바로 밑에 단계도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이 타는 그런 이 차량이 소나타급이라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그러면 차관급들, 보통 차관급이 이제 K9 정도의 그 차를 타는데 그 차관급들은 아유 내가 이제 차를 바꿔야 되겠구나. 외교부만 해도 차관급이 꽤 많거든요. 그러면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후문입니다. 예, 실제로 허 교수님 뭐 청와대에서 근무도 하셨는데 이렇게 뭐 장관급이 차를 소나타를 타버리면 밑에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아니 개인은 무슨 좋은 이제 의지를 뭐 이렇게 밝히는 건 좋은데 사실은 굉장히 이래 되면 혼란이 오는 게 사실입니다. 물론 이제 뭐 차를 또 자신의 선호라든지 뭐 어떤 의사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는 있는데 예. 그럼 차관이나 밑에 1급들은 어쩌란 말이냐 이런 또 어려움이 생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직사회라는 것은 개혁이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상징적 이런 조치보다는 내용으로 승부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. 사실은 차를 뭐 타는 게 그리 중요하겠습니까? 그렇죠. 그거보다는 일로서 승부해서 성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한데 다만 그런 이제 의지를 뭐 차로서 표현한 건데 그런 표현 자체를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예. 그것이 또 다른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썩 좋은 일이 아니다. 지금은 그것보다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렇죠. G20 회담을 위한 일에 집중할 때가 더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저는 아예 바꿀 거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는 그때 청와대 수석들이 뭘 탔냐면 작은 차 전기차를 탔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또 하이브리드 차를 탔어요.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차량에 대해서 하이브리드가 처음 도입되고 할 때 그런 건 의미가 사실 있죠. 왜냐하면 사실은 저렇게 근데 이제 차급을 낮춘다는 거는 사실 이게 지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. 혼자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. 모든 어전의 어떤 그 서열이 달라지고 이게 이 복잡한 게 있고 그럼 다른 부서 장관들은 그럼 그 사람들 다 바꿔야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외무 장관만 사실 나라 경제를 생각하고 다른 그 장관들은 생각 안 한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꿀 거면 예를 들어서 전기차로 바꾸든지 그래서 그는 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방향으로 했어야 되는데 저는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마냥 그렇게 저는 좋은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. 저 중형차 하나를 두고도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요. 예. 오늘 첫 취임 일성 강경화 후보자로 외교부로 출근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목소리 들어보시죠. 이 시대가 요구하는 외교는 국민의 의지가 담긴 외교,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라고 봅니다. 우리 스스로 그간의 업무 방식과 사고의 틀을 벗어나 쇄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. 구태를 비판하며 닮아가기보다는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외교부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노력해 주십시오. 뭐 많이 바꿔보자 변화의 주체가 되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강경화 장관에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이현정 의원 지금 문정인 특보의 폭탄 발언 때문에 수습도 하고 오늘 청와대에서 엄중 경고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수습을 강 장관이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면이 조성되는 것 같아요.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1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미국의 문정인 특보의 발언으로 해서
미국 그 조야의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좀 냉각되어 있는 국면 같습니다. 그런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냉각이 돼버리면 정상회담 자체가 제대로 수월하게 이루어질지 그 상당히 이제 의문이고,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물꼬를 터야 되는데, 사실은 강경화 장관이 지금 뭐 그 북핵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라든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다뤄본 경험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짧은 기간 동안 정상회담 준비를 과연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, 거기에 따라 사실 이 한미 정상회담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사실은 좀 중요한 의미지 않습니까?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강 장관의 역량을 진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취임식 날 이제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, 정말 그 역량을 이제는 좀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예, 일단 뭐 야당에서는 본격적인 강경 태세에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. 그렇죠. 이제는 이 로텐더홀 앞에 그 계단에서 이 손 편말이라고 하죠. 피켓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조금 안 어색합니다. 지금 최근까지는 어색했는데 자주 들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각이 잡히는 그런 모양새긴 합니다. 오늘 오전 화면이네요, 보니까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. 어차피 지금 처음으로 강행한 거 아닙니까? 이번 정부 들어서 또 야삼당이 공동으로 똑같이 한 목소리로 안 된다고 하는 장관 후보자를 지금 강행을 했고,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지금 피켓 시위를 한다. 여기까지는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게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한 사람도 사실 그 사퇴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강경화 후보자를 이렇게 그 강행 임명을 했다 한다면 더 강할 텐데, 목소리가 지금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를 한 시점에서 바로 이렇게 이어지고, 그 다음에 슈퍼 수요일이라고 지금 원래 하기로 했었던,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김상곤 후보자나 조대호 후보자,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가 또 지금 굉장히 큰 어떤 걸림돌이, 그러니까 흠결이 보이고 있다. 이런 상황 속에서 무작정 보이콧만 하는 것이 야당한테 유리할 것인가라는 내부 목소리가 또 있는 것 같아요. 의총에서도 사실은 그런 전략적인 목소리가 좀 있고 해서 예. 피켓 시위는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. 예. 그렇군요. 강경화 장관 임명 후폭풍이겠지만 오늘 각 당의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난 자리에선 정말 묘한 신경전도 오고 왔습니다. 그 화면 같이 보시죠. 국민의 뜻을 살려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고 지명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기사를 보고 저도 굉장히 격분했었는데, 그 문장 전체를 보고서는 꼭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었다, 이렇게 그 생각을 했고요. 그런 점에서 큰 오해가 있었다면 좀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당 대표가 좀 청와대 대변인이 되신 것 같습니다. 그게 아니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는 풀어야죠. 뭐 분위기가 아주 음악해가지고 표정 관리도 좀 안 되는 것 같은데, 저 박준 변호사님. 네. 정우택 원내대표가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청와대 대변인 아니냐고 이렇게.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무례한 얘기일 수도 있기도 한데, 또 뒤에 보면 눈꼬리나 이렇게 좀 웃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. 그런 거 봤을 때는 약간의 조롱이라든지 뭐, 근데 그 상황에서 뭐 대받아치지는 않은 것 같고요. 뭐 오해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아마 이제 국회 야당 여당 간의 싸움이 1라운드가 시작된 게 아닌가. 강경화 후보자는 이제 강경화 장관이 됐기 때문에 뭐 이제 끝난 문제 같고, 앞으로 후보자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이슈 갖고 야당들이 할 거면, 피켓 얘기 됐는데 당장은 뭐 피켓 갖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, 다시 또 인사에 난맥이 생긴다 그러면 야당이 힘을 좀 얻을 거로 생각이 들고,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발목 잡는 형식이 된다 그러면 여당이 좀 유리할 국면인데, 결국은 지금 기선 제압을 좀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좀 강하게 좀 얘기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. 예, 허 교수님 뭐 강하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한국당의 패러디 논평이 또 지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표현해야 하나요? 대통령 이름만 바꿨고 점입 가경이라는 오탈자까지 그대로 갖다 썼더라고요. 맞습니다. 과거에 여야가 바뀌었다. 그러니까 공수가 바뀐 거죠. 지금 바뀌었는데,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제 청와대와 대통령을 공격했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쓰는데, 그때 민주당에서 전입 가경이다 써야 되는데 그 전자를 접으로 잘못 써서 그랬죠. 공격을 했습니다. 예. 근데 그걸 그 오타마저도 그대로 쓰면서 패러디해서 일종의 이제 비난하는 그런 거죠. 이제 그럴 만큼 지금 서로의 입장이 바뀌었다. 바뀌었을 때 이제 더 잘해야 되는 거죠. 과거에 민주당은 공격 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방어를 해야 되는데, 방어할 때 과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방어했던 방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방식, 국민과 공감할 수 있고 야당과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의 제 바람입니다. 예. 근데 허 교수님, 저
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런 패러디로 되치기 당하면 많이 뼈 아프겠어요, 그래도. 많이 아프죠. 원래 이렇게 줬던 걸 뭐 우리가 흔히 그런 말로 하지 않습니까? 대로주고 말로 받는다고. 지금 과거에 대로줬는데 지금 말로 받고 있는 상황이죠. 근데 이렇게 받을 때 그걸 뭐 아프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고 과거에 그런 불통으로서 대치던 것보다 이제는 좀 흡수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대응하는 게 곧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예. 뭐 조만간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김상곤 후보자나 뭐 조대욱 후보자의 청문회도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겠지만 오늘 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.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. 최고의 타켓으로 삼았던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도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지지가 더 올라가지 않았습니까? 만약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60% 이상 올라간 사람을 철회시키면 앞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장관을 지명합니까? 야당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서 해야 될 텐데. 그러니까 저 얘기가 듣기에 따라서는 60%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넣으면 낙마를 못 시킨다라는 얘기로도 좀 들려서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정치를 그러면 참 여론조사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민주당은 보면. 근데 우리 현대 정치가 그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? 왜 국회에서 사전에 청문회를 하겠습니까? 그만큼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사실 후보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해보고 그것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지금 국무위원들 한 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 도입된 겁니다. 처음에 2000년 도입될 때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도입됐고 그만큼 국회가 사실은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것이거든요. 자, 지금 우상호 전 원내대표의 지금 말로 하자면 사실 야당의 존재 이유가 없죠. 뭐 여론조사 해서 높으면 다 임명하면 되지 않습니까? 야당이 반대를 하든 말든.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자신들이 야당할 때를 생각해야죠. 자기 야당할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? 국회에서 이렇게 임명한 걸 가지고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사실 그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돼서 임명된 그 장관들이 27명입니다. 그때마다 강력한 대여 투쟁을 했어요. 왜 국회를 무시하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게 뭐냐면 결국은 야당의 뜻 자체를 청와대가 수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면서 비춰본다면 이제 입장이 바꿨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여론만 보고 가겠다. 지지율 높으면 무조건 우리는 그냥 야당의 반대도 무시하고 가겠다. 이런 것은 예전에 그 야당 생활할 때 생각을 너무 못한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예, 뭐 지지율 문제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 5주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더라고요. 네, 뭐 언론에서는 5주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데도 70%를 넘었다. 뭐 이렇게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워낙 높았죠. 뭐 대기권을 뚫고 뭐 나가서 거의 뭐 이 공기가 없는 성층권에 뭐 지지율이 도달했다 이런 표현까지 있는데 예. 사실은 80%가 넘는 그런 지지율이 오래 지속되는 건 현 정부로서도 사실 그렇게 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. 거꾸로 지금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지지율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40%대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됐을 때는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논리대로라면 80%가 넘으니까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이 국정 수행이 원활하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라는 뉘앙스라면 거꾸로 40%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는 그럼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죠. 그래서 지금 3.3%포인트가 지난주에 비해서는 하락했는데 이 여론조사의 추세선이 좀 하락하는 추세이긴 맞습니다. 한 3주 전부터 계속 지금 차근차근 내려가고 있는데 저는 고비는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봐요.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지금 80%에 육박하는 뭐 중도층 또는 일부 보수층까지 합세한 그런 지지율에서 얼만큼 안보의 안정감을 보여주느냐가 그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느냐의 가장 큰 또 관건이 아니겠나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강경화 장관 임명 후폭풍 여의도 얘기와 문 대통령의 지지율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바로 여쭤볼게요. 저희 키워드로도 준비를 했는데 에쿠스 대신 소나타 강경화 장관이 예전부터 많이 생각을 좀 한 모양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원래 타던 차가 이제 소나타급이라고 하네요. 예. 원래 타던 차를 타는데 뭐가 문제냐 하시겠지만 이게 또 공무원 사회는 또 서열과 또 급이 있잖아요. 예. 급이 장관급은 원래 제네시스 EQ900 뭐 정도를 이제 타다고 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소나타급이 바로 밑에 단계도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이 타는 그런 이 차량이 소나타급이라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그러면 차관급들, 보통 차관급이 이제 K9 정도의 그 차를 타는데 그 차관급들은 내가 이제 차를 바꿔야 되겠구나. 뭐 외교부만 해도 차관급이 꽤 많거든요. 그러면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후문입니다. 예, 실제로 허 교수님 뭐 청와대에서 근무도 하셨는데
하셨는데 이렇게 뭐 장관급이 차를 소나타를 타버리면 밑에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아니 개인은 무슨 좋은 이제 의지를 뭐 이렇게 밝히는 건 좋은데 사실은 굉장히 이래 되면 혼란이 오는 게 사실입니다. 물론 이제 뭐 차를 또 자신의 선호라든지 뭐 어떤 의사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는 있는데 예. 그럼 차관이나 밑에 1급들은 어쩌란 말이냐. 저 중형차 하나를 두고도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요. 예. 오늘 첫 취임 일성 강경화 후보자로 외교부로 출근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목소리 들어보시죠. 이 시대가 요구하는 외교는 국민의 의지가 담긴 외교, 군과 소통하는 외교라고 봅니다. 우리 스스로 그간의 업무 방식과 사고의 틀을 벗어나 쇄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. 구태를 비판하며 닮아가기보다는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외교부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노력해 주십시오. 뭐 많이 바꿔보죠. 변화의 주체가 되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강경화 장관에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이현정 의원님 문정인 특보의 폭탄 발언 때문에 수습도 하고 오늘 청와대에서 엄중 경고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수습을 강 장관이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면이 조성되는 것 같아요.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1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미국의 문정인 특보의 발언으로 해서 미국 그 조야의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좀 냉각되어 있는 국면 같습니다. 그런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냉각이 돼버리면 정상회담 자체가 제대로 수월하게 이루어질지 그 상당히 이제 의문이고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물꼬를 터야 되는데 사실은 강경화 장관이 지금 뭐 그 북핵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라든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다뤄본 경험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짧은 기간 동안 정상회담 준비를 과연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 사실 이 한미 정상회담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사실은 좀 중요한 의미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본다면 강 장관의 역량을 진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취임식 날 이제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 역량을 이제는 좀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예, 일단 뭐 야당에서는 본격적인 강경 퇴세에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. 그렇죠. 이제는 이 로텐더홀 앞에 그 계단에서 이 손 편말이라고 하죠. 피켓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조금 안 어색합니다. 지금 최근까지는 어색했는데 자주 들다 보니까 이제 이제 각이 잡히는 그런 모양새긴 합니다. 오늘 오전 화면이네요, 보니까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. 어차피 지금 처음으로 강행한 거 아닙니까? 이번 정부 들어서 또 야삼당이 공동으로 똑같이 한 목소리로 안 된다고 하는 장관 후보자를 지금 강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지금 피켓 시위를 한다. 여기까지는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게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한 사람도 사실 그 사퇴시키 에쿠스 대신 소나타 강경화 장관의 오늘 첫날 그런데 여의도는 좀 꽉 막힌 것 같습니다. 정말 우여곡절 끝에 장관에 임명된 강경화 장관이 오늘 오전 외교부에서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. 화면으로 꾸며봤는데요. 같이 만나보시죠. 신명나게 최선을 다할 것을 다 같이 굳게 다짐해 봅시다. 자,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. 이종우 실장 나오셨습니다. 이런 또 어려움이 생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직사회라는 것은 개혁이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상징적 이런 조치보다는 내용으로 승부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. 사실은 차를 뭐 타는 게 그리 중요하겠습니까? 그렇죠. 그거보다는 일로서 승부해서 성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한데 다만 그런 이제 의지를 뭐 차로서 표현한 건데 그런 표현 자체를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예. 그것이 또 다른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썩 좋은 일이 아니다. 지금은 그것보다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렇죠. G20 회담을 위한 일에 집중할 때가 더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저는 아예 바꿀 거면
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는 그때 청와대 수석들이 뭘 탔냐면 작은 차 전기차를 탔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또 하이브리드 차를 탔어요.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차량에 대해서 하이브리드가 처음 도입되고 할 때 그런 건 의미가 사실 있죠. 왜냐하면 사실은 저렇게 근데 이제 차급을 낮춘다는 거는 사실 이게 지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. 혼자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. 모든 어전의 어떤 그 서열이 달라지고 이게 이 복잡한 게 있고 그럼 다른 부서 장관들은 그럼 그 사람들 다 바꿔야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외무부 장관만 사실 나라 경제를 생각하고 다른 그 장관들은 생각 안 한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꿀 거면 예를 들어서 전기차로 바꾸든지 그래서 그는 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방향으로 했어야 되는데 저는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마냥 그렇게 저는 좋은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.